네. 자, 두 번째 주제 얘기해 볼 텐데, 자, 이제 조국이 컴백합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단 대표가 이제 8.15 특사로 이제 복권돼서 8월 15일, 그러니까 내일 자정에 이제 출소할 거예요. 근데 이거 정치권에도 영향이 없을 수 없는데, 일단 광복절 특사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뭐 그 정경심 씨도 이제 사면 복권 이제 복권이 됐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요청했던 그 네 분도 포함이 됐더라고요. 세 분도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그것도 좀 놀랐는데, 네, 일단 조국의 컴백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광폭 행보를 하겠다고 벌써 공언을 했더라고요. 지역 콘서트도 하겠다. 하고, 그러면 정치 행보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역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취임 첫 사면을 이렇게 과격하게 한 전례가 없습니다. 과격. 예, 원래 과감도 아니고 과격. 예, 과격하죠. 취임 첫 사면은 정치 사면은 원래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는 취임 2달 만에 그것도 광복절에 조국 전 장관도 충격적인데 윤미향 씨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3.1절에 이완용을 이 친일파 명단에서 배제하는 수준의 그런 사면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것을 두둔하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 것이고 조국 전 장관도 형기 지금 반도 못 채웠습니다. 네, 3분의 1 정도 채웠죠. 이재명 대통령이 전직 대표 시절에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수차례 비판을 했어요. 그때도 형기를 채우지도 않고 사면시킬 거면 사법 시스템이 왜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자가당착의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봐서 사면권 남용이다, 뭐 군주국가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결과적으로 이게 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고 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패배한 윤석열 전 부부는 모두 구속이 됐는데 그 며칠도 안 된 시점에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씨, 윤미향 씨까지 모조리 다 사면이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면 이 결과적으로 진영 대결 구도가 더 굳건해지는 거거든요.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통합 행보냐. 결과적으로 송원석 원내대표가 몇몇 얘기했던 정말 구색 맞추기 식으로 얘기했던 그 사람들 같이 풀어주고 아무튼 우리 균형을 맞췄으니까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 전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가 야당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균형을 맞춘 거다라고. 근데 누가 조국 전 장관을 언론은 범여권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아니, 그리고 정청래 대표부터 민주당에서 다 사면시켜달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황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여당이잖아요, 민주당이. 누가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에 실망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정치의 극단화가 또 계속되고 있는 광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2024년 2월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했을 때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사면권 남용 아니냐, 이럴 거면 사면권이 왜 필요하냐 그런 얘기 강하게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그때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었는데 아마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 했을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시켜가지고 또 바로 출마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던 것은 또 사실이죠. 대통령의 사면권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대통령의 사면권을 두고는 워낙 항상 첨예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에도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던 정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비판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도 하셨죠. 왜냐하면 그건 대통령의 결단이니까. 저는 이번 일도 사실은 좀 첨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당연히 뭐 입시 비리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가타부타 말 붙일 일 없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그 수사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의문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조국 전 장관을 이제 털기 시작했던 게 사모펀드 투자 뭐 그 문제였어요. 제 기억엔 돈 문제로 털었거든요. 처음에는. 국회에서 뭐 끝장 기자 간다면서. 근데 그거를 이제 털다가 안 나왔죠. 사실 사모펀드 문제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뭐 점점 갑자기 뭐 입시 쪽으로 뭐 틀더니 전방위적인 수사, 뭐 사촌까지 다 이제 수사를 하면서 뭐가 이제 나왔던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검찰이 과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잘못했다라고 본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편은 복잡하게 좋은 사람들이고 상대편은 단순하게 나쁜 놈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수많은 혐의들 중에 의외로 김건희 여사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특검에서 이러이러하게 많은 혐의들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개쯤은 무죄였고 몇 개쯤은 허무맹랑한 얘기였으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 보면은 뭐 잘못된 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뭐 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선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이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게 될까요? 근데 뭐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언급해주셨지만 이 송원석 비대위원장께서 웃으면서 부탁하신 그 세 분에 대해서 나중에 철회도 했잖아요. 심지어 철회를 했고 사과를 했지만 이제 웃음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셨던 분들도 되고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여야 할 것 없이 포함이 됐다라는 의미로 그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의미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우리 야당을 낚았다라고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낚아 웃으면서 다 보내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반대로 보수 지지층에서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을 안 풀어지면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정치 수사라서 나는 불합리해서 이 정권에 이 정부에 뭐 순종하지 못하겠다, 뭐 인정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전혀 순수하게 아니고 야당이 요청을 해서 만약에 해준 거라고 하면 요청 처리했으면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근데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뻔히 기자들이 물어볼 거잖아. 아니 들키고 안 한 거잖아. 들키고 철회한 거잖아요. 여권 인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 인사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생마치기로 여권 인사들만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우리가 야당 인사들도 사면했다. 이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강우식 비서실장이 비판도 달게 다해요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다 보도가 됐잖아요. 아 이거 사면 좀 부탁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분들이 할 걸. 송원석 비대위원장께 연락할 걸. 이런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일회성 맞추기 위해서 그냥 뭐 하영재 의원도 됐어요. 하영재 의원도 됐어요. 이전에 방송 같이 나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원래는 이제 좀 대통령 사무권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런 게 진짜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탄핵을 당했음에도 여전히 지지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극단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처벌을 받고 있음으로써 정치가 더 극단화된 걸 막기 위해서 사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에 사면된 야당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야? 아니면 윤미향 의원이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국 의원 정도나 그래도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좀 성공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인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사면권이 없어져야 되는구나. 이게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지 못하는 권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꿀 만큼 했고 조국 전 장관은 그래 얘기하면 어쨌든 형을 부부 다 살았고 또 저지르고 있는 이런 그 당시에 입시비리 같은 게 사실 조국 한 사람이 하는 뭐 특출난 유니크한 범죄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을 8.15에 사면하는 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이완용을 3.1절에 나는 친일인명에서 빼겠다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윤미향이라고 하는 분이 이 사람에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뭐 어디 윤미향 의원의 이런 운동을 공격하던 분입니까? 아니에요. 본인들이 보호하고 그분들이 지원하겠다고 했던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다른 피해자 할머니분들 가족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무슨 뭐 할머니께서 나이가 드셔가지고 뭐 기억에 혼동이 있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활동의 정당성까지 전부 폄훼해가면서 결국 본인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몇 번이나 사실 범진보권에서 복권해 주려고 하다가 드디어 성공한 거예요. 지금 이슈가 좀 줄어들었지만 과거에 이제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 위안부 관련된 시민단체들에 대한 사실적시마저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적시라는 게 개인에게 뭐 이 사람이 사실이라고 해도 뭐 프라이버시 한 게 있어갖고 그걸 뭐 공시했을 때 처벌하자고 만든 법이지 단체가 사실적시로 상대를 처벌해야 될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민사의 영역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복권시키고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덮어주려고 시도한 게 드디어 성공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행보고 저는 이재명 정권이 무너진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낙폭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그걸 잘 받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지금
요즘 사실 국민의힘도 뭐 전환길 강사나 이런 분으로 논란이 많으니까 그게 오히려 원래는 더 떨어질 게 그거밖에 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수많은 개혁들이 있는데 그런 개혁들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 지지를 잃어가면서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지지율을 안 쓰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보호하겠다는 사람들,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쳐가지고 편취하고 횡령하고 했던 사람들 사면해주기 위해서 그 지지율을 꺼내다 쓴다? 그럼 도대체 대통령 왜 되신 거냐?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 없죠. 또 하나 이제 논란의 인물이 이제 윤미향 전 의원인데, 예.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일단 네.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죠. 조국의 강, 윤미향의 뭐였죠, 늪? 네. 그러니까 이게 민족 해방의 날을 범죄자 해방의 날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또 8.15의 국민 임명식을 또 한다잖아요. 저는 네. 그런 식으로 대통령 대관식을 뭐 2번이나 하는 건 처음 봤는데 뭐 사실상 이제 취임식. 네. 더군다나 이제 그런 날을 만들 거였으면은 모두의 축제장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범죄자들만 웃는 상황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 이런 식이면은 정치적으로 승리하면 다 사면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를테면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 손절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또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 사면될 수도 있겠네. 이런 좀 냉소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더군다나 그 활용점정이 유미양 씨는 전 진짜 용서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는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가족들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이 소식도 전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족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치하의 최대 피해자였고 민주당이 그 최대 피해자들의 서사를 막말로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 도구를 이용했다라고 자백을 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국민들께 용서를 받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그러면 그 동기를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윤미향 씨는 심지어 수감된 것도 아니에요. 네. 선거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럼 왜 3년 받았었죠? 왜 굳이 사면을 하느냐? 네. 윤미향에게 죄가 없다. 면죄부를 주고 싶은 거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거죠. 윤미향 씨 남편 김삼석 씨라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었죠. 남매 간첩단 사건이 연루가 됐었고 주체 서상을 전파해왔고 지금도 비슷한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당 이 좌파 운동권 진영의 대부라고까지 불리거든요. 이런 좀 이념 맥락들 때문에 진영 내 관계성 때문에 무리한 사면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정파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비판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짧게만 덧붙여 아까 문성호 대변인 전 말에 진짜 공감하는 게 저는 선거와 국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들키지 말았어야지라고 하는 사실 좀 상식 공감되기 어려운 맥락의 얘기를 했던 것은 저는 정치는 비본질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핵심적인 결과 국민들께 이롭게 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저는 국정에 있다라고 봐요. 그럼 자기 지지율을 우리 편은 싫어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들을 관철시키는데 그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만 굳건하고 중도 보수층 다 빠졌거든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우리 진영의 사람들만 좋아하는 정책들만 하고 있고 우리 진영만 지키고 가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밟고 있는 거예요. 40% 지지율 지켰지만 정권 교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길을 또다시 가려고 하느냐? 이 나라는 민주당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다. 이런 것들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그 윤미향 전 의원의 남편 김삼석 씨 사건은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어서 이제 국가 배상 판결도 받은 그런 그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여기서 남편 얘기까지 나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미향 씨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나왔던 보도들의 내용이 상당 부분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맞습니까? 예를 들면 단체 자금을 유용해서 딸의 유학비를 지원하고 뭐 아파트를 사들였다든지 남편이 운영하는 뭐 신문사에 정의연이 일감을 몰았다든지 아니면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라는 의혹들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고 그러니까 저는 윤미향 씨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어떤 변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이제 본인도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지만 아마 이 윤미향 씨와 관련해서 두둔을 하고 그리고 윤미향 씨가 이제 활동했던 부분들의 진정성을 전부 다 폄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마 1심 과정에서 나왔던 판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심 과정에서는 사실 대부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고 그리고 증빙이 없는 한 1,700여만 원에 대해서 이제 유죄가 나왔었는데 그마저도 어쨌든 개인적인 착복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항소심이나 이런 데서 얘기 나왔던 내역들을 보면 김복동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남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거를 당시에 이제 장학금 그러니까 남은 그
시민사회장으로 치르고 모금을 해서 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그 비용을 장학금으로 공익적 처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당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거를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유가족을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남은 돈이. 근데 그 당시에 유가족이 누구였냐? 정의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의 그 가족이 그렇기 때문에 정의연이 다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장학금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죄가 나왔던 그 대목들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뭐 회계 처리 과정에서 저는 뭐 완벽하지 않았고 잘못이 있었다면 저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됐다고 생각으로 좀 더 철저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까지 유죄가 되는 게 맞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어쨌든 이 과정을 다 들었으니까.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시면은 이게 듣는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유죄를 받은 혐의 지금 3가지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대목들 중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러니까 거죠. 7,958만 원 횡령한 거 이제 밝혀냈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 편취한 것도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 횡령하고 국고보조금 편취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모집금 뭐 하는데 회계 처리 잘못해서 장학금 준 사안이 그러니까 거짓말은 안 하는데 전해야 될 정보들을 다 얘기하지 않고 뭔가 본인들의 유리한 얘기만 해서 하면 결국 전 똑같다고 봐요. 우리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고 상대는 나쁜 사람이니까 뭐 보도된 것 중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그분을 뭐 옹호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여사님도 뭐 줄리니 뭐니 이런 얘기 같은 거 보도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런 거 확인도 안 된 얘기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 확인 안 됐으니까 이분이 지금 특검 받고 있는 거가 뭔가 이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 당시에 정말 저는 나쁘게 보도됐었던 이야기들이 어떤 거냐면 지금 뭐 윤미향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뭐 윤미향의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위안부 활동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얘기 꺼내신 분들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이랑 그분들 가족들이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흔히 얘기하는 짐승이 말 배워서 얘기해도 그렇게 얘기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범죄 피해를 겪어가지고 이제 본인이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 수사관들이 꼭 그런 얘기 하세요. 조심하셔야 된다. 범죄 피해를 한번 입으시면 그 범죄 피해에서 뭐 구제해주겠다, 뭐 사기당한 돈 돌려주겠다 하면서 사기치러 오는 사람들 2차 가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의연이라고 하는 단체나 윤미향 의원이 이 위안부 피해자라는 분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한테 2차 가해에서 한 번 더 사기칠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지금 8.15 광복절에 지금 사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분들도 사실은 따져보면 보도된 것 중에 뭐가 좀 잘못된 게 있었고 뭐 혐의를 받은 것 중에 몇 개는 뭐 단순히 기부금 회계를 잘못한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온당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히 윤미향 전 의원이 잘못한 게 있고 최종심에서 이제 징역 1년 6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 윤 전 의원의 잘못이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그 위안부 성노예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과 함께 해온 그 분들의 진정성 그리고 그 운동에까지 그러니까 먹칠을 하게 되는 거 그리고 다 욕을 먹게 되는 상황 이런 건 참 안타깝고 그러니까 먹칠을 안 하려면 본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죠. 근데 그 국고보조금 편취 문제도 뭐 법적으로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활동가들한테 인건비를 줬고 근데 그 뒤에 이제 활동가들이 그걸 다시 정의원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 6,520만 원에 대해서도 이제 항소심에서 불법으로 판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이분들이 뭐 할머니들을 앞세워서 진짜 어떤 부정의하게 돈을 뭐 일부러 받고 할머니들을 활용하고 뭐 할머니들을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뭔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냐라는 의문은 솔직히 드는 거죠. 방금 얘기하신 국고보조금 편취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단체들이 나랏돈 빼돌리는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기들이 그래서 저는 그 관련된 물론 좀 정연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 제가 당시에 오세훈 시장님이랑 같이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편취하던 시민단체들에 대한 하트경 의원님이랑 같이 감사하는 활동을 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나라 돈으로 이분들 월급을 준 다음에 자기들 단체에 다시 기부하게 해요. 그래갖고 단체에 그거 기부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게 지금 편취를 안 한 거 그런 식의 회계 처리 방식은 분명히 시민단체들도 돌아봐야 되고 정의원도 그래서 그때 아마 회계 처리 방식 다 돌아보고 그 뭐 공개 내역도 공개를 하고 했죠. 아마 그런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었죠. 저는 뭐 이번 사면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보면
다 잘했다 이런 느낌 아니거든요. 그냥 뭐 비판도 감내하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연 윤미향 의원 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거를 반겨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 비판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은 걸로 반긴다 아닌다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윤미향 씨가 사면되자마자 SNS에 고맙습니다 5글자를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직전에 올린 글이 나 욕하던 것들만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거봐라 권력 있으면 사면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조소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단 사람들 중에 민주당 당직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원내 보좌진들도 있고요, 전직 국회의장실에 있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집단적인 정서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에 지금 부합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시민단체로서 세금까지 이용해가면서 집단을 유지했다. 이제 저는 그것이 과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었나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 일본과 그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서 강제징용까지 합의에 목전에 둔 상황에서 윤미향 씨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합의를 하면 안 된다, 화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있고 보도까지 됐습니다. 네. 전 이런 것들을 갈등 산업 종사자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갈등이 존재해야만 존재 이유가 있는 사람들, 위안부 할머니들이 합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이런 착복을 넘어서 이용당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화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관념, 내가 시민단체 정의연의 활동을 하는 게 나에게 이력에 도움이 되고 내가 세금을 편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한 것이 아닌가. 전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서 이미 단죄가 된 사안을 사면까지 한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민주당은 반일 선동 같은 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자기 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자님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윤미향으로 인해서 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알린 이 활동마저 폄훼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지금 윤미향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그 위안부 부정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분들이 뭐 이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걸 부정하려고 들어요. 가장 많이 쓰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 논리를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 윤미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 논리를 꺼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위안부 활동을 멈추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보다 윤미향이라는 그 한 사람이 이 활동을 더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국민들이 이 지금 내가 이 위안부 활동을 돕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후원금을 모여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후원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그렇게 원치 않는다면 윤미향이라는 사람을 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과, 그리고 그 이후로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페널티와 제재를 가해서 이런 걸로 장난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흔히 얘기하는 진보권이라는 인사분들의 지금 발언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짐승이 말벗어 얘기해도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범진보지형에서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면을 8.15에 해준다? 저는 그래서 딱 그날 알았어, 나 사면권 없어야 되는구나. 제 오랜 지론을 바꿨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계속해도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은데, 근데 잠깐 제가 또 쉬어가는 얘기로 질문을 드리자면 네네. 아니 저는 이번에 그 특사 명단을 보고 이분이 제일 억울했을 것 같아요. 또 빠졌어. 최순실 전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최성원 씨 네. 이번에도 포함이 안 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짜 이제 사면에서 나왔는데 이분은 이번에도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이거 더 없어야 할 때 좀 올려주시지. 더 있습니다. 그래. 더 올려주시지. 올라갔으면 더 논란이 커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좀 챙겨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이면 최순실 씨는 못 나올 이유가 뭔가. 아니 사실 뭐 지금 정찬민 씨도 제3자 뇌물수수죄고, 네. 홍문종 의원도 뭐 몇십억 횡령한 분이고, 심학봉 의원도 거액의 뇌물수수인데. 네. 뭐 그러게요. 네, 올렸으면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국힘은 뭐 이렇게 사면을 요청할 사람들이 그렇게 없나? 왜 아무튼. 그분들이 뭐 지금 대단히 국힘에 필요한 인사들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뭐 사실 저희가 전에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을 해주면서 국정농단 사태 연루된 사람들도 대다수에 대해서 같이 비례성에 맞게 사면 복권을 했었어요. 아마 그래서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특별사면권 폐지를 진짜 부탁드리는 하던 겁니다. 이거는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집권하면 빼내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전 쉽게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잊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윤미향 씨도 민주당이 제명을 했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제명을 한 건가? 그냥 그 순간에 잠깐 꼬리 자르기 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진심은 이번에 나온 거죠. 근데 국민의힘은 뭐 제명조차 못했잖아요. 윤석열 제명조차 못했고 전환길도 지금 하나도 못 맡고 있고.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저희는 이춘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제명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그 정도의 정리는 하는 거죠. 저희는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사퇴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인대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혹시 이런 걸로 온 건 아닐까? 제가 오늘 한참 얘기했는데 저 조국 장관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윤미향이라고 하는 워낙 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해볼 부분이 많은데 윤미향에 비하면 조국 장관 정도는 사면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내 어떤 커먼 센스가 망가져.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정치가 흔히 얘기하는 상대방의 이런 걸로 반대급부로만 이익을 챙기는데 너무 익숙해져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같은 지역 내부에서만 해도 그렇게 해오는 게 아닌가 싶은 얘기가 불현듯 드네요. 신기하게도 오늘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